자, 티슈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티슈진 살펴보고 하루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특별한 이슈 또는 뉴스가 나와서 오늘 브리핑을 해드린다기보다는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 번씩 브리핑 해드리면서 새로운 소식이 없나 또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나 라고 하면서 분석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구독자 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신 종목이면 종목일수록 더 이렇게 깊게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앞으로 좀 꾸준히 정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무리 계속 뒤져봐도요, 열심히 이제 뒤져봤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그 온라인 간담회 통해서 조금 뭐 디테일하고 깊숙한 내용들을 추적 관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임상 3상 2차 데이터 12월로 연기된다라는 내용들 빼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12월로 연기가 됐으니까 어찌 보면은 매를 늦게 맞는다 또는 시간을 벌었다, 뭐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시간 동안 플랫폼이라든가 기술 자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FDA의 그런 기준 자체도 뭐 허들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 또는 고민의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내야 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드신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 자체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신뢰도 떨어지는 그런 워딩들 그리고 행동들에 대해서 이거 막 진짜 100% 믿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전략들 한번 세워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여기 잘 버티고 있죠. 여기서 잘 버티고 있는데 21선만 안착해준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 슈팅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탈된다 그러면 전저점 구경하러 가야 되겠지만요, 만약에 이탈하지 않고 여기 버텨준다 그러면은 크게 한번 슈팅 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평선이 골든크로스 시도하려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는 자리인데, 여기서 만약에 21선 다시 한번 안 깬다 그러면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 현황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완전히 다 던져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이 열심히 계속 바닥에서 이제 매입하고 계신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수급 상황이 막 메이저들이 끌어올려주는 장세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막 그렇게 많이 달라붙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종목들 보면요, 공매도 많이 때리는 종목들 막 30%씩 36%씩 때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억지로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한다에 대한 시그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오롱 티슈진이랑 비슷한 케이스가 뭐가 있었을까, 요거를 이제 사례를 열심히 좀 분석을 해봤는데, 비슷한 케이스가 신라젠이 있었습니다. 신라젠이 오늘 상한가를 갔길래 맞다, 얘도 그때 임상 실패했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지 하고 그런 레퍼런스를 한번 좀 쭉 훑어보는데, 얘가 그때 당시에 그런 2019년도 당시에 팩사백이라고 하는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임상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고, 그러면서 이 경영진에 대해서 그 횡령배임 이슈가 뜨면서 거래 정지됐고 1년 동안 개선 부여 기간 부여돼서 이렇게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 게, 저는 관점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코오롱 티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 이 두 가지를 좀 보자면, 긍정적인 내용은 뭐냐면 TGC 요거에 대해서 임상 계속 진행할 가능성, 이걸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상 2차 데이터 서프라이즈 가능, 여기에 대해서 무게를 좀 실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정은요, 코오롱 그룹 자체의 애티튜드 태도가 조금 불만스럽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돈입니다. 돈. 사실은 제가 상장사들이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상장 폐지 당하고 이런 사례들을 보면요, 대부분 잘 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못 이뤄내고 그것 때문에 빚을 못 갚고 채무를 못 갚고 그러다가 내부자들 또는 그 관계자들이 공격을 한답시고 횡령, 배임, 뭐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고 그로 인해서 거래 정지되고 그런 케이스들을 정말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오롱 티슈진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 사기라고 하는 게 말이 뭐 사기지 정말 간단하거든요. 사기란 게 뭡니까? 해주기로 한 것을 못 해줬을 때 또는 기망했을 때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라고 했는데 기망하고 그 사람을 기망하고 해주지 못했을 때 사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특히나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오너분들이 네이버 댓글이나 증권 게시판에서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되면 성공한 CEO예요. 근데 안 되면 사기가 되는 게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왜냐면 제약바이오 기업을 지탱하는 그 무게 이 아이템 자체가 이 형태가 없는 비형태의 비물질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 개발하기 위해서 은행이라던가 채권자라던가 투자자들한테 돈을 계속 이렇게 받잖아요. 그 방식이 유상증자냐 또는 뭐 전환사채냐 또는 은행에서 금융권 차입을 하느냐 뭐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금을 땡겨오는 행위를 하는 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패가 되면은 야 네가 그때 컨퍼런스 콜에서 분명히 성공한다 그랬잖아. 야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말 했잖아. 대표이사의 그런 자신감을 표명하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게 사기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투자자들 또는 환자들의 고발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 거래에도 위험이 생긴다. 이 부분을 제가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가 좋냐면 돈이 찍히고 있는 기업이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천당 제약도 주가가 많이 빠졌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요 10년 뒤 20년 뒤까지는 거래 정지에 대한 위험이 매우 낮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매 장사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 연에 1900억 2000억씩 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대박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마음이 회사와 주주와 투자자들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부담스럽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GC 임상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가능성 긍정적으로 보냐면 야 니네 더 해봤자 실패라고 말하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뭐로 이루어지냐면 자금 조달 3자 배정 유상증자라던가 또는 뭐 기업이 뭐 새로운 투자자가 뭐 코오롱 티슈진 인수한대요 뭐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특히나 잘하려다가 무너진 기업들한테 M&A에 대한 소식이라던가 자금 조달에 대한 소식들이 생기죠. 왜냐면 여러분들 임상을 뭐 막말로 조상님이 돈 대셔가지고 공짜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R&D라던가 임상이라는 전부 다 이제 연구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번에도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 또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그 임상 인원들 연구진들을 일부 나갔다 정리가 됐다 라는 내용 때문에 야 너네 TGC 포기한 거야? 라는 그런 프레임들이 씌워졌잖아요. 그래서 일말의 가능성을 둔다면 TGC를 얘네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자금을 땡겨와야 될 텐데 아니 사실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코오롱이 본인들이 돈 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라는 거죠. 굳이 야 그냥 전환사채 찍어 뭐 누군가가 대주겠지. 이자 준다 그래 또는 전환가액 낮게 준다 그래. 지금 주가가 뭐 19,000원대인데 전환가액 뭐 19,000원대로 잡히고 나중에 5만원만 된다고 하더라도 걔네들 이득 아니야? 라고 이렇게 경영진들 입장에서나 그룹사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번 임상 3상 2차 데이터가 잘 나오면 아주 좋고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코오롱 티슈진이 이걸 내려놓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자금 조달에 대한 이벤트들이 생기면서 주가의 단기적인 이런 부양 이벤트 가능성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늘 구독자분들께 좀 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저는 그래요. 저는 악플에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안타깝죠.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 사실 여기 정말 큰 돈 몇십억씩 넣으신 분도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제 하루하루가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그거를 브리핑하는 제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정말 아우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이런 내용을 왜 말하냐라고 이제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분들 뭐 감정 건드려 가지고 뭐 좋을 것도 없고 사실은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보는데 어떤 구독자님께서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번 설명을 들었다. 그동안 주식하면서 여러 전문가 설명 들었는데 진심으로 안타깝게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다. 충고해주고 알려주고 불안한 종목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투자하면 안 된다고 알려서 고맙다 라고 해주시는 분도 있으신 반면에 됐다 네가 뭘 하냐 라고 이제 화가 많이 나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마음이 깊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륜스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던 내용이라고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고 화가 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 잃고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이제 초창기 때 투자할 때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들었냐면은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당장 올라야 되는데 왜 지금 안 올라? 이거 완전 주시장 사기야.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오히려 거꾸로 내가 팔았는데 막 올라가니까 이럴 거면은 왜 안 좋은 뉴스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개미 털기를 하냐? 라고 하면서 이제 화가 나는데 결국 이제 제가 찾아낸 정답은 뭐냐면 시장 자체가 정답이다.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이 너무나 정의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이 짜여진 스토리처럼 허구처럼 움직이지도 않는 어느 그 회색 지점 어느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정의롭다라는 얘기는 실적 좋으면 무조건 가고 실적 안 좋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가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다. 그래서 이제 회색이고 그렇다 해서 이렇게 막 코스닥 종목들 보면 주가 조작하는 그런 종목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꼭 그들이 불법적으로 그들의 이제 개인적인 이득만 편취를 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그러면서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뉴스들이 찌라시인 것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달려들 때도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장이 정답이고 시장의 가격을 정하는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자들 나보다 10배 돈 많은 사람들 100배 돈 많은 사람들 나보다 10분의 1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심리들이 반영이 된 게 주가라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 나와 다른 정답을 가지고 투자하고 그로 인해서 시세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또 대응하는 훈련들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코오롱 티슈님 영상을 찍으면서 가격적인 전략들을 많이 지금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영상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지금 던질 때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3만원 다 갈 때쯤부터 뭐라고 말씀드리면 코오롱 하는 짓거리가 믿음이 안 갑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시세 자체가 이것이 정답이고 코오롱 티슈진이 가야 되는 길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저도 여기다 몸을 맡기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 이거는 버리면 안 되죠. 시세는 우리가 수능을 하되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 이런 거 긍정적인 것 같다.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고 요 두 가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기준과 철학들만 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이제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또 들뜨거나 하지 않고 내가 분석한 데이터의 결과값이 나왔네. 다음 예상되는 데이터는 뭐가 있을까? 이런 분석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항상 응원하고 특히나 이제 코오롱 티슈진 주주분들께 조금 더 최근 들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써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정말 속이 많이 상하잖아요. 이게 작은 돈 들어갔어도 정말 속상하고 큰 돈 들어가서 속상하고 코오롱 티슈진이 이렇게 될 것도 누가 알았겠어요. 뭐 내부자도 몰랐다 그러는데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압니까? 투자자도 당연히 모르고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 다만 우리가 속상한 데 그치지 않고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좀 집중하시는 시간들 많이 보내시길 부탁드리고, 종목 진단 필요하시면 여기 항상 안내 드리고 있죠. 저 이제 유료 리딩방 하는 사람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종목 진단 설문지, 그 다음에 이제 100% 목표 AI 종목들 찾아보는 거 여러분들 한번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고, 코르티슌도 꼭 여러분들 손에 최소화시켜서 나오실 수 있을 때까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